전교 6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딸들은 안 보내겠다. 네, 너네는 대학을 못 간다. 엄마한테 참고서 사달라 그러면은 엄마가 돈을 탁 던져 밭에다가 네가 공부해서 뭐하나 하면서 그럼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돈을 하기도 하고.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양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먼 사이가 가족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족관계 이야기를 일남 7녀 중에 5째 딸에게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책과 삶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 물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때론 가족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때론 서먹하기도 하고, 때론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 형제 관계에서 배웠던 그 에너지가 지금의 조혜련 씨를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양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쑥갓을 밭에서 단을 묶어서 난 대야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아버지가 짐자전거를 싣고 오면 그걸 다 팔았어. 일종의 아르바이트예요? 아니면 집안일을 도운 거예요? 거의 제가 메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버는 노점에서 그렇게 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죠.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완전 물론 비즈니스. 가정 비즈니스긴 했는데 거의 대표 사원처럼. 그럼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도 그냥 쉬지 않고 공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엄마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학계를 내고 삼본시장에서 또 1년 동안 그때는 물건을 떼어다가 한 40가지의 채소를 팔기도 하고. 진짜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하루에 엄마한테 한 10,000원 받았나?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처럼 했고, 그리고 나서 개그맨 시험 떨어지고 나서 과장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냥 제 인생에 제 것은 제가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일을 했고 중학교 때도 일을 했으면 공부할 시간은 없었을 텐데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를 왜 잘하게 됐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못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딸들은 안 보내겠다. 네. 그때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다 컸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불러다가 너네는 대학을 못 간다. 그러니까 딱 중학교 졸업하면은 상업고등학교를 가서 취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마냥 그렇게 다녔거든? 근데 내 인생에 대학이 없다라는 게 너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간다던데 하면서. 그리고 그래야 좋은 코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여중을 졸업할 때 전교 6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안양 여중을 졸업하고 그 바로 옆이 안양 여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고에 넣었죠. 그러고는 이제 여고에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원래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네. 고3 때까지는 공대를 가려다가 친구들이 저의 끼를 보고 연극영화과 가라고. 얘 공대 보낼 애가 아니다. 상태는 공대인데 상태가 어때서요? 상태가 완전히 선머스막. 아, 그 당시에 그때는 뭐 농사 짓다가 막 오고 이랬으니까. 공대생의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남다르다 이거죠. 그런 친구들의 조언으로 제가 연극영화과를 갔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언니들하고도 많이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언니들하고 싸운 거는 공부를 해서 싸운 건 아니에요. 언니가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산 옷을 몰래 입고 가가지고 학교를 찾아오기도 하고 나이키 신발 그 언니가 정말 내니 뜯어다가 한 거를 내가 신고 갔거든. 찾으러 왔더라고. 수업 시간에. 그건 싸운 게 아니라 혼난 거네요. 잘못한 거네. 사실 그 당시에는 언니들이나 동생들하고 싸워도 바로바로 풀리잖아요.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쌓아두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밑에 애들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확실해가지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쉽게 당할 캐릭터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좀 평정을 하려고 하셨어요? 관계를 수습하거나? 근데 이제 머릿수가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많으셔가지고 늘 그냥 딸들 보면 이뻐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늘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농사 짓고 쑥갓 단 묶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 일들을 그걸 또 아빠는 도우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였어요. 자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큰 언니가 둘째를 키우고 막 이렇게 막 업고 키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하고 아버지 밥상을 차려놓고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도 뭘 할 때 예쁘게 담는 버릇이 어른들 밥상에 밥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제 먹었던 반찬을 못 올렸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무래도 엄마가 일하시느라 힘드셔서 제대로 돌봄을 못 하셨을 테니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엄마에 대한 서운함들이 많으셨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밝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주로 이런 게 그게 애정 결핍이야. 우리 딸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왔노? 밥 차려드려라 이러고 막 돈이 뭐 필요해? 뭘 공부해? 그러니까 엄마 입에 너를 낳아서 너무 기쁘다. 야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내 딸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축복의 언어라고는 없지.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 6등할 정도면 칭찬 좀 해주시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탕수육 시켜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그때 거의 못 왔던 것 같은데요. 아, 바빠가지고. 예.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 친구 수진이 꽃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에게 돌아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따뜻하게 엄마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후에도 연예인이 되어서 엄마에게 경제적인 걸 도와도 표현을 서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더 결정적으로 이제 약간 화가 났던 게 엄마랑 EBS 특집으로 라오스를 간 거예요. 회복 해갖고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쪼매준 거지. 너무 이제 그날 엄마한테 화가 났던 게 너무도 예쁜 연꽃이 펼쳐져 있는 연못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내가 연예인이라서 엄마가 여행을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아들하고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카메라 도는데.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다시 다쳤어. 십몇 년 된 것 같아. 사실 일남 7녀 중에 5째였으면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일단 먹는 것부터 경쟁이 시작되죠. 어느 날 헐라병나 사과 한 짝이 온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0명이서 하는데. 진짜 2시간 반 만에 항상 해서 꼬다리만 남았던 그렇게 진짜 먹는 거 또 기본 속옷이나 옷을 안 사줘요. 그럼 다 내물림 받아 입어. 그럼 이제 막 속옷들이 있잖아. 나한테 너무 큰 거야. 근데 그걸 바지처럼 입기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엄마한테 참고서 사달라 그러면은 엄마가 돈을 탁 던져 밭에다가 뭐 니가 공부해서 뭐하나 하면서 그럼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동생은 혼자 유일하게 유치원을 가는 거 노란 모자 쓰고 누나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일이죠. 못 가봤죠. 그럼 우리가 호미 들고 다 동시에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던.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서 공부했고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립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지 말라 해가지고 자립심과 동심이 더 커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남동생이 좀 미안해하거나 전혀요. 그리고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원기소라고 있었어.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되게 하는 거야. 딸들은 못 먹고 근데 그걸 반통을 털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나 봐. 근데 내 남동생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얄미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세자 왕의 아들로 딱 태어난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종족이다. 뭐 당연히 누려야 한다. 네. 그리고 제가 떠오른 게 있는데 걔가 진짜 유치원을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아직 공부할 때거든.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짐 자전거에 뒤에 태우고 그리고 구경을 시켜주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 여기가 피아노 학원이다. 아, 등록하러 간 게 아니고? 등록은 무슨 등록이야. 아버지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피아노다 하면 띵동 띵동 하고 그냥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던 남동생은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청소년기. 걔는 너무도 신기한 게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동아방송대로 또 갔어. 제가 연예인이 되니까 걔도 배우가 하고 싶었나 봐.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한 번은 오디션 프로에 나가고 그 전에 또 뭐 실미도라는 영화도 나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화면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실미도는 딱 10초 나왔어요. 촬영 엄청 오래 했는데. 그럼 엄마랑 누나들이 다 보러 갔을 텐데. 보러 갔는데 엄마가 이거 콜라 먹는 동안 잠깐 지나가가지고 바스트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안타까웠던 게 걔도 얼마나 고충이 심했냐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걔 누나들이. 네. 맨 미치고 그리고 아들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면 7마디잖아. 그게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심했냐면 자기 인생이 아니었대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돼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 이것에 대한 갭도 너무 큰 거야. 나랑 정반대로.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쳤죠. 저는 그 아이를 돕는 마음에, 왜냐면 엄마가 맨날 울면서 지아이도 좀 연예인 되게 네가 좀 신경 좀 써봐라. 나한테 신경을 쓰려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누구 그 가족을 꽂아주는 게, 근데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걔가 영화에 출연한다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의 엄마를 하게 된, 그 연극을 하게 된 계기도 남동생이 연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작품을 남편이 제작하고 제가 연출하고 엄마 역할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난 거죠. 사실 그 사랑의 엄마 그 작품이 네.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네. 조명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엄마랑 미국에, 저는 간증 집회를 갖고 엄마는 따라왔는데, 근데 엄마가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내가 너처럼 하나님을 믿겠다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77세가 됐는데 자기 고집을 꺾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진심으로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에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엄마의 살아온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날 정말 20살에 시집 와서 아들 못 낳는다고 그 피를 흘리며 밭을 메고 딸 7날 동안. 딸 7날 동안 할머니가 산후조리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남편을 도와서 애들 키우느라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하면서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때 엄마랑 저랑 사이가 풀어졌어요. 지금은 사랑한다, 우리 딸 고맙다. 어떻게 보면 용서와 회복이라 어려워 보이는 숙제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최복순으로 살았으면 어쩌면 도망가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 손은 악산 더덕 같았거든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막 거칠어서 겨울 되면 다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흙을 많이 만지니까. 그런 엄마였고,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진짜 이렇게 잘 피지 못할 정도였고, 그 속에서도 아픈 남편을 진짜 대신해서 자기가 아이들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엄마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지. 너무 힘드니까. 그 엄마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 이게 과거에 엄마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거, 화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나요? 네, 없어요 지금은. 결국 내 마음에 달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구름이 이렇게 거치듯이 거치니까 그냥 엄마가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가 오십쇼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활동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성경 이야기를 마음껏 하셨잖아요. 그건 엄청난 근데 축복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엄마는 그게 너무 촬영이 힘들었대요. 아, 그래요. 엄마가 참석하고 한 5년을 했거든요. 세상에 79부터 84세까지 했잖아.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물 한 잔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변 마렵고 어디 이제 가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괜히 딸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그거에 집중 못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짝 긴장해서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안은 바짝바짝 타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더라. 내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 감동이어서. 요즘 주변에 보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울감, 뭐 더 나아가서 우울증,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연예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사실 가족 관계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돌봐드리면 될까? 그거는 찾아 들어가면 본인의 잘못보다는 주변 환경, 그다음 부모의 잘못이 커요. 과거 양육받던 시절. 그럼요. 그 다 찾아보면. 저도 그랬고 내 아이들도 그렇고 다 그런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제 동생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보면, 특히나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 약을 그냥 떨어 먹었어요. 먹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완전히 바닥의 언어를 쓰면서, 그거를 저희가 뭐 거의 10년을 봤으니까. 근데 걔한테 약이 있었어요. 정신과 약도 아니었어요. 구약 신약이더라고.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니까. 그래서 읽어라. 하루에 1시간, 2시간 낼 수 있지 않냐. 언어 공부한다는 식으로 해라. 그래서 걔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꼭
꼭 믿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여러 좋은 뭐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꾸준히 읽어보면 어떨까? 사실 성경 문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도 있으니까. 쉬운 우리말 성경도 있고 네. 진짜 성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사실 성경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조혜련 씨가 새롭게 쓴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네, 그림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실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그 상처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데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툭 떨어뜨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 멋지게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해.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옥죄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다 써보던지 멀리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정말 이 모든 우울감과 괴로움을 안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없애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한 삶의 열쇠를 책에서 찾으신 분입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개그우먼 조혜련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가족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들을 품는 내 마음을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책과 삶, 책과 사람.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